반전성의 모형. 오늘 제목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얘기를 대충 이제 딱 정리해서 5분 넘자고 10분 안에 담아보려고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세상의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 이게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의 어록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세상의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 변화에 대처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동서고금의 모든 그 이야기의 공식이라고.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쪽에 조금 주의를 두면 좀 단단한 것, 원자, 입자 이런 쪽이고, 변하는 것에 주목을 두면 탈레스의 물 이론론이라든가 노자의 유라든가 이런 쪽인데, 근데 이게 또 역전이 돼서 물이나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실은 이게 안 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단한 것인데 그건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 자기들도 막 헷갈려. 말해놓고 뭐가 뭐야. 있는 것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있는 것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것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 이 사이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온다는 거지. 어떤 이야기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이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변화 쪽에 주목을 두고 하는 얘기다. 구조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모형으로 사유해야 된다. 그 모형으로 만들어낸 결론이 뭐냐? 입자다. 이 입자라는 개념이 꼭 돌턴의 원자 가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사실은 입자다. 이런 관점에서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 한 개라든가, 이것도 한 개, 이것도 한 개, 이것도 한 개, 한 그릇, 또는 한 마리, 사람 한 명, 국가 한 나라, 이런 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한다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계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한계를 찾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든가 소립자를 막 연구하고 있는데, 최종 결론에 가보니까 그 한계가 없더라는 거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한계라는 것은 공간의 어떤 사정이고, 시간에서 한계를 찾으러 가면 하나의 사건, 한 살이, 하나의 기성전결, 한 게임, 한 판, 한 회, 한 번, 이런 것은 시간적인 한계의 입자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라는 것은 공간적인 입자만을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입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양자라고 해도 된다. 대충 이런 얘기고, 꼭 양자가 시간 입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간에서의 어떤 한계를 제압하는 방법은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돼. 시간 속에서는 잘 쉽게 안 되지. 기성전결이 있고 그 사이에서 반전이 있어야 된다. 남자가 연애를 하더라도 공간에서는 힘으로 제압하면 돼. 근데 시간에서는 힘으로 제압이 안 된다. 시간에서는 어떻게 제압하냐? 시간에서 제압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요소들을 한 방향으로 쭉 줄을 세우면 된다고. 군대에서 제일 쉽게 하는 선착순이라고 하면, 선착순 전부터까지 선착순으로 5명 이렇게 딱 하면 다 제압돼. 시간적인 순서로 줄을 세워버리면 제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시간적인 순서로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여러 해 면제시켜 주겠다 이러면 이제 다 말을 듣는 거야. 아니면 꼴찌 한 명이 독박을 서게 하거나, 에너지를 투입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을 지정하면 쉽게 제압이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을 제압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뭔가 돈을 줘야 돼. 주고 조직이 성장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회사원이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제압할까? 이번에 신입사원 한 10명 뽑는데 어느 부서에 넣어줄까? 갑자기 말을 잘 들어. 우리 부서에 보내주세요 하고 갑자기 사장님하고 커피 따라주고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계속 신입사원을 투입해야 돼. 신입사원이 계속 안 들어오면 말 안 들어. 공간적으로 제압하는 그냥 힘으로 조지면 돼. 말 안 듣는 사람은 몽둥이를 한 방 때리면 말 듣는다고. 근데 시간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은 신입사원을 넣어주면 된다. 조직이 성장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조직이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한 방향으로
이 조직을 이끌면 제압이 된다. 통제가 된다. 공간의 변화는 무질서하게 일어나는데 시간의 성장은 절대적으로 질서 있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다양성. 근데 이거는 다원주의나 다양성은 다 공간적인 사정이라고. 시간에서는 다 획일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밤 12시 되면 자정이 되는 거고 다 자야 돼, 밤 되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것은 시간적인 사정인데 이거는 항복해야지 어쩌겠어. 아무리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밤을 낮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그리고 아무리 그 다원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불로 장수는 불가능하고 100살 되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공간은 어떻게 이 꽁수를 쓰면 이명박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를 내면 뭔가 이 길이 나와. 근데 시간은 답이 없어. 시간은 항복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압하려면 시간으로 제압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은 질서가 있다. 이런 공간의 무질서를 시간의 질서로 바꿀 수가 있다. 공간의 모형은 입자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시간의 모형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구조론 하니까 사람 잘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 공간의 모형은 아는데 시간의 모형은 모르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솔깃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좀 솔깃해 줘야 돼 이제. 자연의 모든 존재는 복제된 존재이고 복제된 존재는 원형이 있다. 근데 보통은 딱딱한 입자를 모형으로 삼아서 아이디어를 조달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사실은 입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 이런 모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한 건은 시간의 모형이고 한 개, 한 놈, 한 마리, 한 통, 한 나라, 한 지역 이런 공간의 모형은 입자 모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시간의 모형을 안 가지고 있고 내가 완전성의 모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공간은 입자 모형이고 시간은 완전성의 모형이다. 이게 내 마음대로 이름 붙이는 거지. 시간적인 사건.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간은 완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있는 거라고. 근데 시간은 사건은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100%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은 그냥 이게 하나가 있는데 시간은 해와 달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짝이 있어. 그래서 그 어떤 둘이 지구와 태양이 만나야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단 자문통이 이렇게 있다면 이 자문통이 완전한 자문통이냐. 이건 공간에서는 답이 없다고. 이걸 완전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불완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에서는 이 열쇠가 딱 만나면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지. 이 공간의 완전성은 부정할 수가 있는데 시간의 완전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시간상에서 사건이 기성전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씨앗을 심어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수확을 해서 1사이클이 지나는 시간의 완전성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공간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공간은 이 열쇠 이걸 약간 조작해서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안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공간은 완전성을 부정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미인이 있다. 그럼 미인은 어떤 사람이 저는 완전한 미인이야. 에이, 너무 완전해서 완전하지가 않아. 조금 못생겨야 완전하지. 너무 완전해서 완벽하지가 않아. 이렇게 이 공간의 완전성은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깎아낼 수가 있는데 시간의 완전성은 깎아낼 수가 없다. 시간은 완벽하게 이야기가 종결된다.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다. 시간은 영화 한 편, 이야기 한 꼭지, 인생의 한 살이, 사건의 기성전결, 게임 한 판처럼 확실하게 승부가 난다. 공간은 확실한 승부가 안 나. 일단은 금 하나가 좋으냐 아니면 은 10개가 좋으냐 하면 헷갈려. 금이 은보다 낫다는 거는 근거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공간에서는 어떻게든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에서는 사건은 조작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완전성이 시간의 것이 아니고 시공간의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공간과 시공간의 것이다. 완전성은 사실은 시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공간과 시공간인데 시공간이 하니까 세자니까 기분 나빠서 시간이 나는 거야. 시간이 공간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고 시공간이 공간보다 낫다는 것이 조금 더 높은 개념이라는 것이. 공간에서는 죽어 있는 것이고 시간에서는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 모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점이다. 완전성의 모형은 이제 완전성의 관점이라는 거지. 우리가 공간을 잘 보는데 시간을 잘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지. 공간 눈으로 보면 돼. 근데 시간은
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시간은 사건 전체의 기성전개를 미래까지 예측해서 전체를 봐야 되고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간의 대칭은 이렇게 보면 좌우 대칭이라든가 상하 대칭, 전후 대칭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시간의 대칭은 잘 안 보여. 근데 음악에는 시간의 대칭이 있다고. 음악에 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대칭이지. 그래서 공간의 대칭이 있듯이 시간에도 반드시 대칭이 있다. 그래서 공간의 대칭을 시간의 대칭으로 전환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대칭을 비대칭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는데 대칭을 비대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공간의 대칭을 시간의 대칭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그 시간이라는 것을 흘러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대칭은 그 순간은 대칭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쭉 흐르고 보면 시간에도 대칭이 있다. 흥망성쇠가 있고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했다면 언젠가 다시 축소해서 망가질 때가 있고 태어난 것은 죽을 때가 있고 시간에도 대칭 구조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아채지 못한다. 또 뭐 이걸 5가지로 쭉 해놨어. 뭐 소통의 모형, 복제의 모형, 뭐 형태의 모형. 이거는 괜히 내가 또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건 내 책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하여튼 이걸 확대해서 5가지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책 한 권으로 내려고 이번 달 안에 작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주의 모형도 이야기해 주자. 옛날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두꺼비처럼 어떤 형태가 있고 여기 작은 돌기들이 이렇게 나 있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이 우주의 모양이라고.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어릴 때 누구나 다 생각해 봤겠지만 시간을 과거로 계속 가면 무엇이 있을까?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무서워. 엄청난 공포를 느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낀지 나는 그런 생각할 때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될까? 굉장히 무섭잖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그게 무섭지 않다면 종교를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건 내가 무서워했듯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죽고 어떻게 될까? 다 무섭잖아. 보나마나 무섭다고. 그래서 그런 무서움을 극복하려면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건 5가지인데 이거 뭐냐, DNA처럼 시간과 공간이 빅뱅과 우주가 팽창했다 다시 수축하는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모형도 있고, 창세기 모형, 그냥 우주가 창세에서 종말까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럼 이 다음은 뭐냐면 없어. 그 다음 여기 천국이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 4,000년 전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우주가 끝이야. 이런 모형도 있고, 보통은 시공간으로 그냥 무한하다는 모형이 있는데 그거는 모형이 안 돼. 이 모형은 뭐냐면 이게 구조론의 모형인데 요 독립된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라는 거지. 왜 이렇게 이제 이걸 한 개로 안 하고 여러 개를 해놨냐면 구조론의 복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건데, 이걸 하나의 풍선이라고 보고 풍선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나온다고, 이쪽이 쑥 들어가면 이쪽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대칭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우주가 요 하나하나의 돌기들은 별개의 다른 우주라고. 시간은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여기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 죽은 우주라고. 요 부분은 살아있고 이 부분은 죽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우주는 시간적으로 과거로 무한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죽고 다시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그게 다르다는 얘기지. 요놈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요놈이 죽었다 살았다 하면 계속 그 과거는 그전에는 자꾸 누가 묻는다고. 그런 질문을 막아버려야 돼. 더 이상 질문하지 마!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이 우주가 몰라가면 여기서 다시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이 우주는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냥 대칭 구조일 뿐이지. 이쪽에서 뭐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이런 모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깜깜한 밤이 무섭잖아. 왜 무서울까? 내가 이제 어릴 때 7살 때 그걸 밤길을 무서움을 극복할 마음은 이거야. 이렇게 소리를 내면 반응이 옵니까? 그 반응을 느끼면 내가 작업을 하잖아. 그럼 작업하느라 무서움 잊어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거지. 자꾸 안 보이는데 자꾸 보려고 해. 일단 고속도로를 밤길에 운전하는데 백미러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자꾸 이제 초보 운전자는 보려고 해. 초보 운전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백미러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자꾸 보려고 하잖아. 근데 안 보이니까 무서워. 근데 뒤는 볼 필요가 없다. 어느 순간
내가 뒤를 왜 보지? 안 봐도 되잖아. 앞만 보지 왜 뒤를 보냐고. 밤에 깜깜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꼬맹이 때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서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지. 뭔가 모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려움이 극복된다는 얘기지. 근데 아무 모형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는 그 모형이 가짜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그럴듯한 모형이 있으면 두려움이 극복된다. 이게 나의 최종 결론이고, 이제 물질에 대한 모형인데, 최근에 이제 이게 뭐냐면 진공의 흐름이라는 거지. 그래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있고 그것이 요동치고 흐르고 있는데 그 흐름이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물질이 아니야. 왜 물질이 아니야? 물질은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안 해. 근데 얘들 자기들끼리 반응하는 게 아니냐. 모르지. 근데 현재의 인간의 과학 수준으로는 이놈들의 이 반응을 끌어낼 수 없어. 이놈들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걸로 쳐야 돼. 그래서 이놈들은 진공이다. 여기에 양자가 들어가면 양자는 이제 대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이것이 그 에너지의 요동 속으로 들어가면 이 주변과 작용해서 껍질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로는 질입자의 힘 운동량의 질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시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껍질이 원래 없는데 이 속으로 이것이 진행을 하면 이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런 껍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껍질이 만들어져서 닫힌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딱 건드리면 반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핵이 만들어져요. 축이 만들어지고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소 모양이 이루어지고 구조론의 시소 모양이 만들어서 이 안에 축과 대칭이 만들어져서 반작용을 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구조론의 질, 이런 모형이다. 이런 모형에서 요 닫힌 개를 만드는 그 장을 만드는 조건은 이 에너지의 요동 속으로 양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그 형태가 없고 막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면 수학적인 존재가 갑자기 이 공간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단맛, 이런 맛은 우리는 이제 소금은 짜다, 설탕은 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유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소금과 설탕이라면 이 안에 설탕은 이 달미란 어떤 요소가 있는 거야. 담소가 있죠, 담소. 소금에는 짬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짬소가 들어있어. 단맛은 담소 때문이고 짠맛은 짬소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입자 모형이라는 거지. 사실 달고 짜다는 건 뇌가 만들어낸 것이고 혀가 음식을 밀어내거나 혹은 입속으로 끌어당기거나 이러한 뇌의 반응을 내가 임의로 해석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소금이 짜고 설탕이 달다는 것은 소금 설탕 그 자체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물론 그 자체에도 어떤 원인 요소는 있는데 그 자체에 직접적이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소금이 몸에 필요하다. 이것을 판단을 해서 끌어당기는 거라고. 세포가 소금이 몸에 좋은지 싫은지 어떻게 알아? 진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능력을 얻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칼라 이런 것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자연에는 칼라가 없어. 그냥 그 빛의 파장이 있는 거지. 빛은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지. 이걸 내가 해석을 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만들어낸 거라고. 색깔이라든가 이 맛이라든가 모든 이 물질의 어떤 근본은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근데 뇌가 이런 것을 그냥 막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 사기 같잖아. 인간을 막 속이는 거라고. 러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 어떤 냄비 주전자가 있는데 그게 옛날 책에 나온다고 치고 옛날 책에 지구와 화성 사이에 어떤 냄비 주전자가 돌고 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인데 여기에서 어떤 주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 뻥치지 마. 근데 이게 거짓말이란 증거가 없다는 거지. 이게 거짓말이란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게 참이 되느냐. 하여튼 러셀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러셀의 그 지구와 화성 사이에 어떤 괴상한 것이 이 어떤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있다는 증명이 안 되거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얼마 전에 내가 궁수가 신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라는 궁수가 관역을 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꾸 그 궁수가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아니라 이건 믿어 영역이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근데 결론은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모형 내부에 어떤 자기 완결성이 있고 이 자체에 어떤 완성도가 있으면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컬러라든가 뭐 소리 이건 다 뇌가 어떤 두 가지 이상의 뭐를 뇌 속에 딱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세워놓고 이 간격을 비교해서 색깔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둘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이런 것도 이 안에 어떤 대칭성이 있고 어떤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 이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한 양자 모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서 그 뭐 촉건 이론에서 뭐 26차원까지 만들어내서 뭐 11차원 막 이론도 있고 막 10차원 이론도 있고 하여튼 이론만 한 수십 가지가 있어. 그걸 읽어보려니까 머리가 쪼개져서 야, 이런 헛짓거리를 왜 하나 싶고 그걸 일일이 반박해준다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구조론 모형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런 복잡한 걸 만들고 있냐. A면 B다를 충족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주면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러셀의 가설을 내가 반박하는 뜻에서 이런 것이 모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 러셀은 모형이 아니라 텍스트로 말하거든. 예를 들면 내가 방금 여기 도깨비를 봤는데 여러분은 못 봤죠? 도깨비를 내가 안 봤다는 증거 어디냐고. 뭐 이런 식으로 우기면 안 된다는 걸 말로 하잖아. 러셀의 말이 맞는데 내가 도깨비를 안 봤다는 증거 어디냐고. 여러분이 그 증명할 수 없잖아. 내가 분명히 도깨비 봤는데. 그 말은 되는데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해. 에이, 그런다고. 속으로는, 야, 저 양반 똑똑하네. 말은 잘하네 해놓고 집에 다시 교회 가고 막 찬송가 부르고 안 믿어. 러셀 말 안 믿어. 러셀교가 실패했어. 러셀이 그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다 설명해 줬는데도 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 하나님 믿지 러셀의 무신론을 안 믿는다고. 그 얘기는 그 대체제로서의 모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말로만 러셀이 기독교를 반박할 게 아니라 대체로 어떤 이런 모형을 제시해서 A면 B다를 충족시키는 어떤 이런 구조를 딱 해서 이것도 하고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납득을 한다. 그 얘기가 오늘 결론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좀 횡설수설했어요. 대충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 감은 오겠죠. 이상. Stay